네, 여러분은 지금 나우제주TV의 증권경제방송 돈의 맛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오늘장 특징주와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는 올라 시간입니다. 네, 오늘 아나운서 전은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요, 좀 좀 특별하게요. 상승세만 저희가 기록을 했던 기업들을 좀 많이 관련된 이슈를 짚어봤는데 오늘은 하락세를 보였던 테마주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바로 비트코인 관련주라고 하죠. 가상화폐 관련주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이 몸값이 계속 천정부지로 오르던 비트코인이 최근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 테슬라의 CEO죠. 일론 머스크의 네. 변덕과요. 또 네. 이 중국의 비트코인 금지령이 이 폭락의 원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는 지난 2월에 비트코인을 15억 달러 규모로 매입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 가격 급등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비트코인으로 자사의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의 시황을 쥐락펴락했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얼마 전이죠, 12일에 비트코인이 환경에 유해하다면서 이 비트코인 결제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마자 이 가상화폐 전체 시총이 3천억 달러가 하루 만에 증발할 정도로 시장이 휘청휘청 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머스크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이렇게 SNS에다가 비트코인을 전량 매도하겠다, 마치 매도할 것처럼 올렸다가 또 매도하지 않고 네. 왜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참 왜 이게 그래요? 저도 근데 정말, 저는 사실 이 비트코인에 네. 좀 비관론자 아닙니까, 대표적인? 알고 있죠. 저는 사실은 그래서 종목도 비트코인 관련주는 제가 잘 다루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만이신 분들이 많은데 네. 저는 사실은 이게 이런 부분이에요. 막연한 실체, 이제 가상의 어떤 실체 자산이 없는데 이게 어떤 특정한 어떤 이 영향력을 행사한 자들에 의해서 시세가 좌지우지된다는 게 좀 말이 됩니까? 네. 이거 뭐 테슬라 이 결제 자동차 구매 수단으로 받아주겠다 라고 했으면 약속 지켜야죠. 갑자기 고점까지 가니까 갑자기 안 된다. 또 그러다가 도지코인으로 화성에 또 갈 수 있다 라고 좀 얘기했다. 또 그건 또 아니다. 좀 이게 좀 어느 장단에 좀 맞춰야 될지 좀 난감하네요. 네. 그리고 또 그 아나운서님, 네. 이제 이런 일론 머스크의 행보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분개를 하고 또 네. 새로운 그 코인이 또 나왔다고 네. 들었는데 간단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바로 스토빌론이라는 코인인데요. 네. 이 스토빌론은 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냐? 네. 이 일론 머스크가 해고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코인인데요. 네. 상장한 지 하루 만에 5배가 뛰었다고 합니다. 와, 그렇습니까? 분노들이 막 느껴집니다. 네, 이렇게 반발심이 조금씩 네.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변덕을 네. 계속 부리니까. 네. 근데 또 하나의 변덕으로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판다고 했다가 네. 갑자기 다음날 해명을 했습니다. 팔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또 의견을 표명을 했다가 네. 현지 시각으로 19일 또 다른 트윗을 하나 올렸습니다. 함께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저 두 손과 다이아몬드 어떤 의미인지 두 분 아세요? 좀 뭐란 거? 뭐예요? 퀴즈 같은데 이제.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다이아몬드는 내 손 안에 없다. 내 내 손 안에 없다. 있었던 다이아몬드는 사라졌다. 뭐 이런 표현입니까? 일론 머스크가요? 음. 그렇게 겸손한 사람인가? 네, 저 트위터는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어떤 거죠? 미국 증권가에서 은어처럼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네. 존버한다. 버텨라. 존버하면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있다. 그래서 겁니까? 네, 이겁니다. 존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이렇게 뭐죠? 네, 존버한다는 의미인데요. 네, 이렇게 어쨌든. 수익을 낼 거니까 네. 하락장에 팔지 말고 기다려라, 존버해라라는 음. 메시지를 또 보냈다고 풀이가 되고 있어요. 뭐 대놓고 뭐 시세 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네. 참 이게 여기에 또 움직여진다는 것도 씁쓸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어쨌든 머스크가 이렇게 SNS에 뭐 여러 글을 올리면서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 이 네. 가상화폐 시장을 흔들고 있는데요. 그래도 예전만큼은 이런 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나요? 네, 이 대표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누구의 하나 말로 이렇게 좌지우지 된다는 것 자체가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가상화폐 대장주죠. 이 비트코인이 30%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3만 달러를 소폭 상회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네. 이건 올해 1월 말 이후로 최저로 떨어진 가격이라고 해요. 또 그리고 물론 이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있는 미 증시에 영향도 있겠지만 네. 테슬라의 주가도 2.5% 하락을 했고요. 또 이런 코인베이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코인 관련주들도 급락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진짜 이렇게 가상화폐가 급락한 데에는요, 또 중국의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 가상화폐 이쪽이 좀 하락하는 모습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바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중국이 계속해서 보내는 경고 때문이라고 네.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 당국이요, 비트코인 같은 민간 가상화폐 거래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한 번 더 내비쳤습니다. 바로 아까 대표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렇게 실체가 없잖아요. 네. 이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사용할 수도 없고 또 사용이 돼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네. 급락하는 영향으로 아. 풀이가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대표님, 근데요, 사실 중국은요, 좀 이렇게 민간 주도 가상화폐가 아니라 정부의 통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가상화폐, 이런 도입을 좀 강력히 추천하고 있지 않았나요? 지금 이게 중국뿐만이 아니고 네. 전 세계적으로 좀 보면은 그런 움직임이 있죠, 사실. 저는 사실 과거에 좀 이런 걸 좀 느꼈거든요. 어떤 거요? 비트코인, 네. 누군가 개발자에 의해서 무한의 어떤 이 코인이 생성이 돼서 네. 누군가 특정인에 의해서 이 시세가 좌지우지된다. 자, 그러면 이 화폐에 대한 어떤 지불 보증 수단, 어느 누가 이걸 통제할 것인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세금이 없다면 네. 이게 대놓고 편법적이게 여기 비자금, 블랙자금 될 수는 없는 거죠. 네. 네. 자, 그런 관점에서는 이게 중앙정부가 이걸 어디까지 좀 나설 것인가. 최근에 우리나라의 기조를 보면 네.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대상조차 표현 안 시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항들은 위법이에요. 네. 사실은. 그래서 정부가 이 부분에 직접적인 개입을 안 하는데 네. 최근 전 세계적인 어떤 움직임이 앞으로 미래의 어떤 이 가상화폐에 대한 필요성을 좀 이 공감대가 좀 형성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 형성된 공감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래서 지금 도입되고 있는 부분들이 정부 주도의 이 가상화폐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네. 이 모의 실험들이 좀 있는 거고 아무래도 이게 중국 같은 이 규제, 이 중앙 정부에서 어떤 규제가 좀 철저한 그쵸. 나라에서 시범적인데 자 우리나라에서 그런 움직임이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한국은행의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어떤 이 모의 실험에 좀 참여한다라는 좀 네네네. 소식도 좀 전해지고 있고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 우리가 좀 검증된 이 가상화폐의 이 기반, 이 모듈 기반 부분으로 우리가 좀 안정된 뭐 그래서 최근에는 이더리움을 좀 기반으로 한 디지털 화폐를 좀 도입하겠다라는 네. 그런 움직임도 좀 있기 때문에 요새 이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의 어떤 이 상승세가 좀 더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렇군요. 아, 근데 아나운서님 있잖아요. 지금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이제 계속 폭락하면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반등할 수 있는지 앞으로 좀 시장 전망을 좀 어떻게 보세요? 아직은 이 부분은 네. 좀 의견이 분분한 편이에요. 네. 네, 이 블룸버그 통신은 3만 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을 했어요. 이미 네. 하락세를 탔다. 이런 전망을 보고 있고요. 그런데 또 돈나무 언니라고 불리는 네. 우리 기술주 투자 펀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인 최고 경영자인 캐시 우드는 50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란 낙관적인 아. 전망을 보이기도 했다고 해요. 아. 이렇게 아직까지는 그래도 의견이 분분한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의견이 완전 엇갈리고 네. 있네요. 네, 의견이 참 다양한데요. 아, 대표님, 근데 네. 사실 국내에서 정말 이 가상화폐 엄청난 광풍이 불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대표님께서는 가상화폐 시장, 그러니까 의견이 너무 분분하다 보니까 대표님 의견이 좀 궁금해요.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시고 조정세가 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저도 굳이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이라면 네. 지금 이 비트코인 같은 이 가상화폐보다는 그래도 정부 주도하에 중앙은행 주도하에 네. 이 디지털 화폐 부분이 앞으로의 어떤 가능성 부분에서 좀 더 이 현실적이지 않나 봅니다, 솔직히. 아, 왜냐면 네네. 누구나 생성되어 있는 앞으로 우리가 미래의 화폐 수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네. 공감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어떤 생각이요? 우리가 지금 지갑에 현금 많이 갖고 다니나요? 아니요, 아니, 잘 안 별로 갖고 안 다니죠. 오히려 어떨 때는 진짜 10,000원짜리 한 장이 없을 경우가 있어요. 아, 만 원이 뭐예요? 1,000원도 없을 때가 그렇죠. 있어요, 저는. 네. 인터넷 뱅킹으로 너무나 쉽게 그렇죠. 돈을 보내고 요즘 뭐 토스나 카카오뱅크처럼 너무나 쉽게 또 송금이 모바일로 결제도 그렇죠. 하잖아요. 간편하게. 거기다 뭐 신용카드나 이런 그쵸. 대체 수단이 좀 많기 때문에 지불 대체 수단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좀 있겠는가. 그런데 지금 어차피 우리가 인터넷 뱅킹이라는 어떤 이
간편하게 이 화폐 이동 수단이 좀 잘 되어 있는데 네. 디지털이라는 어떤 가상화폐가 시세에 어떤 혼돈을 주면서 이게 어떤 이 재화 가치의 역할을 한다. 네. 그것도 좀 저는 제 관점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지만 네. 앞으로의 어떤 이 각국의 어떤 화폐 수단 가치가 좀 다르다고 봤을 때는 네. 공용화폐라는 어떤 관점에서 중앙정부가 그래도 디지털 화폐에 좀 관여를 한다면 이 부분이 그래도 현재 비트코인보다는 좀 앞으로 제도권적인 부분에서 좀 맞지 않나라는 좀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뭐 국내 가상화폐 흐름도 좀 이렇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이 디지털 이 비트코인 관련된 좀 이슈가 좀 부각이 됐고 오늘 아주 기름을 부은 확 거는 부었죠. 바로 이제 중국이죠. 중국. 중국 당국에서 뭐 거의 지금 코인 발굴 작업, 코인은 뭐 발굴하는 네. 그 부분까지 뭐 위법으로 좀 규정을 하겠다. 네. 자, 이게 뭐 거의 뭐 겁나지 않습니까? 자, 직격탄입니다. 중앙 정부가 이제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겠다는 이 액션입니다. 우리나라도 좀 마찬가지 어떤 액션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 이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은 대세적 좀 하락기가 좀 왔다. 그리고 제도권에서의 어떤 움직임, 과거의 사례가 좀 있었죠.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관련해서 비트코인도 또 광풍이 좀 불었을 때 그렇죠. 코인에 대해서 뭐 거래소 규제도 좀 있어야 된다. 이 세금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도 이 얘기 부분에 나오고 대한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과거에 해킹도 있었죠. 출금 제한에 뭐 출금 사고 사례까지 좀 그렇죠. 무수히 많은 사건 사고 좀 있었다가 네. 지금까지 좀 왔는데 네. 그러면 저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역발상의 관점에서 역발상. 그렇죠. 디지털 화폐를 좀 선회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아. 자, 그런 움직임. 정부가 인정하는, 중앙은행이 인정하는 이 디지털 화폐로서의 어떤 전환 가능성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대표님 의견 잘 들었고요. 아나운서님께서는 그러면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제 좀 국내 가상화폐 흐름 오늘 좀 짚어주시면서 간단히 의견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저도 대표님 말씀처럼 디지털 화폐로 좀 전환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의견을 보고 있어요. 동의하시네요. 네,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이 비트코인이 유학생들에게 좀 송금을 편리하게 아주 옛날에는 사용을 많이 했다고 해요. 맞아요. 그런 네. 것들이 바로 이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네. 대표님 말씀처럼 디지털 화폐 쪽으로 선회를 한다면 네. 더 좋은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아무래도 이런 이슈들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하나 나올 때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자죠. 네. 이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한 우리기술투자와 또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모두 하락세를 계속 타고 있어요. 네. 특히나 둘 다 오늘 장중에 우리기술투자는 7.5% 넘는 하락을 보이기도 했고요. 네. 에이티넘 인베스트는 8% 넘는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 그리고 또 빗썸을 보유한 비덴트는 네. 10% 넘는 하락세를 보였어요. 네. 그리고 또 위지트, 다달 이런 종목들도 네. 이런 하락세에서 좀 벗어나기는 아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럼 대표님 여기서 좀 주목해야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건지 좀 그래서 지금 짚어주세요. 비트코인의 어떤 조정기니까 매수 관점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좀 많이 던져주시는 받으시죠? 분들 많은데 네, 자, 거두절미하고 딱 띄워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제가 픽한 종목이죠. 디지털 화폐 관련주입니다. 오.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대장주 KCT, 한네트, 로지시스, 그 다음에 관련주로 부각되는 푸른기술, 한국전자금융, KCS인데요. 자, 최근에 카카오와 네이버가 이 중앙정부 주도의 어떤 시범 운용의 디지털 화폐, 시범 운용에 참여한다. 관련 수혜주로 한 6종목을 제가 픽을 했는데 네. 자, 제가 왜 픽을 했을까요? 글쎄요. 자, 안 알려줌입니다. 자, 상단 번호 나가죠. 그 다음에 하단에 노란 통 얄미워. 입장해 주시면 네. 자, 뭐 아주 명쾌하진 않지만 네. 왜 했는지, 왜 네. 골랐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장 특징주, 비트코인 관련주, 가상화폐 관련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슈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요, 이 상단에 있는 번호와 하단에 있는 노란 톡방으로 좀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좀 들어와 주세요. 적극적인 참여 기다리고 있고요. 올라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종목과 이슈들 여러분 좀 현명하게 매매 전략 잘 세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의 맛 여기서 끝이 아니죠. 상한가를 꿈꾸는 남자. 네, 민경철 전문가의 상승률, 하락률 상위 종목 분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의 맛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세요.